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기해년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네요. 자, 2019년도 기해년을 앞두고 개띠분들의 기해년 한 해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개띠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지나간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성숙미가 넘치는 그런 글자라고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무상과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화계의 기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화계살의 기운은 예술이나 종교의 재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종교에 귀의하는 이도 많은 것이 이 화계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개띠분들의 성정을 살펴보면은 개띠는 보편적으로 총명하고 이지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좀 돌보거나 보호하려는 그런 성향도 강한, 의협심이 참 강한 그런 기질도 가지죠. 끈기도 있고 지략이 풍부하며 솔직하고 또 열정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허영과 사치도 즐기는 편으로 사생활이 다소 문란할 수도 있고 약간은 냉소적이고 고집이 센 그런 면모도 가진다 이렇게도 봅니다. 또한 그 참을성도 좀 적고 또 반사회적인 성향도 조금씩 가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로 주변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띠생들의 사주적 특성을 살펴보면은 개띠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음력 9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나타냅니다. 개띠생의 인물로는 순교자 이차돈, 세종에게 왕위를 빼앗긴 맏형 양녕대군, 21대 왕 영조, 율곡 이의 모친인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모두 개띠생으로 알려집니다. 개띠생의 세계적 인사로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수녀 테레사, 이런 사람들도 개띠생으로 알려지네요. 이번에는 2019년도 기해년의 개띠분들의 1년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겁살이 있네요. 그죠? 이 겁살은 보편적으로 겁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소 잃거나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추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도 다소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겁살이 길작용을 하면은 들어는 총명하고 권위가 있고 예술에 아니면은 체능에 재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겁살운에는 집안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되고요. 부를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겁살운이 흉작용을 할 때는 각종 사고나 관제구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다소 불안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손재수가 생기거나 재산이든 건강이든 부서지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게 이 겁살운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보시면은 뒤에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그 성실도에 따라서 좋은 길작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자, 2세, 62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겁재와 편재십니다. 보편적으로 재물의 출입이 좀 심한 편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은 나가는 돈이 다소 큰 편으로 모으기가 좀 힘들고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가 생기기 쉬운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전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도 되기 쉬우니까 유의해야 되는 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4세, 14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상관과 병관이시죠. 부하나 자신의 아래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 문제나 연인 관계에서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시기로 걱정이 좀 많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정제와 편인이십니다. 직업이나 직장일로 부침과 변동이 많고 또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집중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교성이 강해 부업으로 인해 뜻밖의 소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다소간의 부침도 많고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집중 못하는 관계로 중요한 일은 올 한 해는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 해로 미루고 최대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한 해로 보기도 합니다.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정관과 비견이십니다.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비교적 신뢰도 없고 또 자신의 입지나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고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해 정성을 쏟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도 봅니다.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정인과 식신이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신뢰를 얻는 그런 한 해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은 한 해로 윗사람이나 상사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어서 어느 정도 승진이나 승급 아니면 사업의 번창 이런 기회가 오는 좋은 한 해가 되겠죠. 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순조롭고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도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니까 이런 한 해는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월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의 월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달 정관의 천살이죠. 이 정관은 보편적으로 문서에 관련된 일이나 명예에 관련된 일,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식으로 관한 일,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에 관한 일들이 좋은 쪽으로 풀리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살이 있죠. 이 천살은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불합리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쉬우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까지 있으니까 남들에 대한 과시욕이나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거르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월달 편인의 지살입니다. 이 편인 운에는 보편적으로 욕심이나 욕구가 너무 커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지살과 삼합이 끼어 있습니다. 이 지살은 자신의 의사로 어느 정도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나들이를 하는 이런 이동살로 보시면 되는데 삼합이니까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나 동료 아니면 회사의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 문서에 관한 운이나 아니면 자만심으로 인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상쇄되는 괜찮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3월달 정인의 연살입니다. 이 정인 운에는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해결 방안도 생기고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시험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바라는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고 또 문서운도 좋은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살이 끼었죠. 그러한 기운이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관한 인연으로 귀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인운의 연살운에는 미혼자분들은 결혼운이 올 수도 있고요.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관한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한 달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4월달 비견의 월살입니다. 이 비견운은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이나 사업적으로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보편적으로 의욕과 활기가 넘치고 어떤 일이나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결과도 괜찮은 그런 한 달이 될 텐데 이 월살운은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 다소 지장을 받거나 그 결과가 다소 미흡한 아니면은 어려움이 생겨도
누구한테 조금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일로 다툼이나 갈등도 생기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생기니까 주변을 잘 챙기면서 돌아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더구나 진술충까지 끼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활동이나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다소 주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이 된다 보셔도 되겠네요. 자, 5월달 급제의 망신살입니다. 이 급제운에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주관이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한 달로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강한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나 갈등도 생기기 쉽고, 따라서 대인관계가 다소 원만치 못한 그런 한 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신살이 끼어 있죠. 이 망신살은 어느 정도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자신의 체면이나 체신을 다소 꺾이는, 아니면 명예가 다소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관이나 아니면 승부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체면이나 체신이 깎이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원진까지 끼어 있습니다. 주변에 원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자, 이런 때는 다소 주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되겠네요. 6월달 식신의 장성살입니다. 이 식신운은 밖으로 봉사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장성살이 끼어 있고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은 보편적으로 최고조의 기운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능률도 오르고 주변에서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 결과도 좋게 나타나는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삼합까지 끼어 있죠.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직장의 선배, 후배,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 결과도 좋은 달이니까 어쩌면은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최고의 한 달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죠. 7월달 상관의 반한살입니다. 이 상관운은 보편적으로 직장 생활이 조금 지겨워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뭐 들어는 이 상관은 관을 친다 이렇게도 하죠. 그죠? 관이면은 직장인데 관을 치니까 직장 생활을 접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거나 또 직장이라도 그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기운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상관운이 이렇게 강하게 오니까 말로는 좀 유창하나 자칫 말로 인해 손해수가 생기기도 쉽고 언행을 주의해야 되는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한살이 있고 술미형이 있네요. 이 반한살은 열심히 일한 뒤에 조금 쉬고 싶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쉬고 싶은 시기도 되고 또 자기의 주관성도 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의 관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강하다 보니까 자칫 실직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형까지 끼어 있었죠. 이런 때는 직장 생활에 이 기분에 사표를 내고 나오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편재의 역마살입니다. 이 편재운은 재물운이 따르는 시기로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금전의 출입이 다소 많은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만은 나가는 수입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재물을 모으기는 다소 벅찬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보실 수도 있겠네요. 또한 그 남명의 경우에는 배필이 생기거나 연인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새로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이 있는 가운데 역마살과 방합이 있으니까 밖으로 활동도 좀 작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 재물운이나 결혼운 내지는 새로운 직업을 이루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9월달
정제 6회살입니다. 이 정제운도 보편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고 싶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남명의 경우에는 결혼운이 오거나 연인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애정 문제로 골치를 썩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명의 경우에는 직장을 갖게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소간의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육해살은 무언가 좀 답답하고 잘 풀려나가지 않는 막힘이 있는 그런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덕도 좀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신상의 잔병치레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지만은 방합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형세가 됩니다.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부모 형제나 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 육해살의 답답한 기운들 단합된 힘으로 많이 상쇄시켜 줄 것이다 보시면은 9월달 보편적으로 좋은 달이다 보셔도 되겠네요. 10월달 편관의 화개살입니다. 편관의 화개살이니까 어느 정도 직업을 가지는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성진 성급의 운이 되기도 하고요. 직업이나 직장에서 좀 안정되지 못한 문제나 지나간 시절에 다소간 서로 간의 사이가 따사롭지 못하고 좀 껄끄러웠던 그런 친구나 연인 아니면은 헤어졌던 부부간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 어느 정도 재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 사표를 내고 나왔던 그런 직장에 복귀를 하는 그런 기운도 되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특별한 합의나 충은 없습니다. 본인의 학에 따라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전에 직장으로 복귀를 하거나 헤어졌던 사람, 서먹했던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거 본인 노력하기에 따라서 잘 풀릴 수 있는 한 달이다 보셔도 되겠네요. 11월 달 정관의 급살입니다. 이 정관운은 보편적으로 명예나 문서에 관련된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남명의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한, 여명의 경우에는 남자로 인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살이 끼어 있죠. 이 급살은 급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 이렇게 조금씩 일에 부침이 생기거나 막힘이 생기는 그런 기운들로 보면은 명예나 문서 아니면 직장에 관한 이런 일들이 다소간의 부침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니까 주변을 좀 살피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달 편인의 제살입니다. 이 편인운은 보편적으로 욕심과 욕구가 너무 커져 문제가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제살이 끼어 있죠. 이 제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다소간의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도 있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하니까 12월 달은 보편적으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개띠분들의 월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